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로나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기어코 8연패를 찍고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남아 해볼 만한 상대였던 몬차 상대로도 완패를 당하고 이번 경기가 하필 빅사 진입을 노리는 유벤투스가 상대입니다. 그래도 나폴리를 제외한 상위 전력 상대로 3골차 이상 대패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 부분이죠. 악몽 같은 주전 선수들의 징계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경기에선 급한 대로 미드필더 타네즈를 수비수로 기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 수비수 마냐니가 27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으며 뒷심 부족으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유벤투스전부턴 정상적인 수비 운용이 가능해졌고 핵심인 라사그나 나조비치가 이전 경기서 안정적인 복귀전을 치른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엔 이른데 베테랑 파라오니가 부상으로 측면 운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벤투스는 인테르를 2대0으로 완파하고 리그 4연승을 달리며 빅사 진입이 목전입니다. 부상자도 착실히 복귀하는 시점이라 월드컵 전 남은 2경기 전승과 3, 4위 진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의 생산력에서 아쉬운데 주전 공격수 블라우비치의 부상으로 대신 출전한 밀리크가 전방에서 아쉬운 활약이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도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전력이고 리그에서는 단단했던 수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시즌을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어 유럽 대항전을 소화하는 상위권 팀보다 일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도 나름의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 관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엘라스 베로나의 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측면 수비에 누수가 발생한 데다 유벤투스 핵심 공격수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하며 핸디슨을 픽해봐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몬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진 더비 경기서 승리하며 기세가 올랐습니다. 대체 불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징계에서 복귀했고 이전 로마전에서 이기긴 했으나 점유율 싸움에서 큰 폭으로 밀린 데다 상대의 위험 지역으로 패스를 집어넣는 것조차 버거웠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라차리의 징계 여부입니다. 현재 경고 4장을 받은 상황이라 몬차전에서 경고를 한 장 더 추가할 경우 다음 경기 유벤투스전에 결장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몬차는 스쿼드가 반파된 엘라스 베로나를 잡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공수양면에서 완성도 높은 축구를 선보이는 라치오는 차원이 다른 상대죠. 특히 원정에서 상위 전력 상대로 3경기 모두 3골차 이상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낮아진 수비진의 높이는 경기 내내 큰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마리의 부상 이탈로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피지컬로 제어할 선수가 노장인 팔레타뿐인데 이번 시즌컵 대회 출전 외에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기량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팀의 다양한 득점 루트를 제공하던 센시가 부상 결장 또한 큰 타격입니다.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복귀로 공격 전개 문제도 해결된 상태인데다 몬차의 수비 구성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몬차의 핵심 미드필더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치오는 다음 경기가 유벤투스전이라 이번 경기에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더 확실히 승리를 챙기기 위해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의 압승을 예상하며 핸디슨과 오버를 픽해도 좋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아스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9경기 무패 행진도 끊겼습니다. 이전 경기와 같은 상대이나 이번엔 홈으로 불러들인 상황이죠. 토트넘과 승점 3점 차로 리그 5위인 점을 생각하면 컵대회에 집중하기엔 다소 부담되는 일정입니다. 홈 경기는 기세가 상당한데 특히 이전 홈 5경기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전에서 에너지 레벨을 밀리며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막지 못하고 초반부터 무너진 점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페르난데스의 복귀로 공격은 숨통이 트일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아스톤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한 메뉴와 다시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다음 일정이 걸립니다. 최근 2경기서 7골을 터뜨린 브라이튼과의 일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힘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감독이 공언한 대로 공격적인 공간 활용과 에너지가 제대로 구현되었고 경기 내내 측면 숫자 싸움의 우위를 이용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또한 전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전 원정 2경기서 2패으로 매우 부진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의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보이고 주전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일부 후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기대할 점이긴 하나 주전 선수와의 기량차를 고려한다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 또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긴 했으나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와 동기부여 모두 메뉴가 앞서 보이는데 다득점 양상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